전세 매물이 3년 만에 62% 사라졌습니다. 2023년에 5만 11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금 15,243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게 단순히 매물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전세 사기 피해자 36,950명, 피해 보증금 4.7조 원. 이 숫자 앞에서 전세 보증금 수억을 맡기겠다는 사람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전세가 사라진 자리를 월세가 채우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직장인 월급의 43%가 집세로 나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전세 소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지금 저 같은 직장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수억 원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2년 뒤에 돌려받는 제도잖아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시작은 전세 사기였어요. 숫자로 보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 36,950명, 피해 보증금 4.7조 원. 4.7조가 어느 정도냐면 직장인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13만 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피해자의 74.7%가 20대에서 30대 청년이에요. 사회 나와서 처음으로 모은 돈, 부모님한테 빌린 돈까지 끌어모아서 간신히 전세 들어갔는데 그 전부를 잃은 거예요. 97.6%가 보증금 3억 원 이하 구간이었거든요. 강남 고급 아파트 얘기가 아니에요.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저 같은 직장인이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증금 수억을 맡긴다는 건 모르는 사람한테 통장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도망칠 수도 있다는 걸 36,950명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뉴스가 아니에요. 내 옆자리 동료, 대학 동기, 친구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 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 이건 그냥 걱정 수준이 아니에요. 전세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예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거든요. 정부도 이걸 인정한 거예요. 2026년부터 허그 전세보증보험이 확 강화됐어요. 집값의 90%를 넘는 전세보증금, 보증 자체가 거절돼요. 보증보험이라는 안전장치마저 이건 위험하니까 우리도 못 해주겠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보험사가 보증을 거부하는 전세, 그걸 세입자한테 맡기라는 건 무리잖아요. 결국 이런 거예요. 전세 사기가 36,950명의 삶을 무너뜨렸고 그 충격이 수백만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으로 번진 거예요. 나도 당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전세 시장의 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전세를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전세가 왜 이렇게 없어졌느냐? 단순히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공급 자체가 막혀버린 거예요. 정부가 수도꼭지를 3개 동시에 잠갔거든요. 첫 번째, 갭 투자 봉쇄. 대출 규제를 확 조이고 실거주 의무를 걸었어요. 예전에는 집을 사면서 전세를 끼는 게 가능했잖아요. 그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세 매물이 돌아갔던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고 실거주 아니면 대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요. 집을 사도 전세를 놓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2025년 10월부터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어요. 거기에 경기도 12곳까지 확대. 이 구역에서 집을 사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붙거든요. 2년 동안 반드시 직접 살아야 해요. 전세를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 공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겁니다. 세 번째, 임대차 2법. 2020년 7월에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세입자가 나 2년 더 살게요 하면 집주인이 거절을 못 하거든요. 좋은 취지였죠. 근데 결과가 뭐냐면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니까 시장에 나올 매물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 갱신 계약 비율이 51.8%까지 올라갔어요. 2026년 3월 기준인데 이게 사상 처음으로 신규 계약을 넘어선 거예요. 전세 계약 10건 중 5건 이상이 기존 세입자가 그냥 연장한 거라는 뜻이거든요.
강남 3구는 더 심해요. 55.4%. 새로 들어갈 자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어떻게 됐느냐? 숫자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023년 2월에 5만 11건이었어요. 5만 건. 그런데 2026년 2월에는 19,242건. 3년 만에 62%가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2026년 4월 기준 15,243건. 3년 전에 3분의 1도 안 남은 거예요.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 한 건에 대기만 10핍이 붙는 상황이에요. 물건이 나오면 당일에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 공급 절벽이 하나 더 있어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이 16,412에서 24,000 가구 수준인데 이게 2025년 대비 48% 급감한 수치거든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새로 지어지는 집도 없고 기존 매물도 안 나오고. 물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보통 매물이 없으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전세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 사라진 자리를 뭐가 채우고 있느냐? 월세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숫자로 보면요. 2026년 1월 기준 서울에서 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52%입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아진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47.1%였거든요. 1년 만에 5%포인트 가까이 뛴 겁니다. 이건 그냥 추세가 아니라 역전이에요. 전세의 나라에서 월세가 전세를 넘어선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월세가 얼마냐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2026년 2월 기준 151만 원, 1년 전 135만 원이었거든요. 11.9% 올랐습니다. 한 달에 16만 원이 더 붙은 건데 1년이면 192만 원 더 내는 거예요. 직장인 월급 한 달치가 그냥 증발하는 셈이죠.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 151만 원이라는 숫자, 30대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인지 계산해 볼게요. 30대 직장인 평균 월소득이 약 350만 원이거든요. 151만 원을 내면 월급의 43%가 집세로 나가는 겁니다. 350만 원 벌어서 150만 원을 집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남는 200만 원으로 밥 먹고 교통비 내고 통신비 내고 보험료 내면 뭐가 남겠습니까? 저축? 투자? 그런 건 사치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다른 나라도 다 월세 사는 거 아니냐? 유난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전세 없는 나라에서 직장인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요. 도쿄에서는 가처분 소득의 34%, 홍콩에서는 월급의 50%가 집세입니다. 우리도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쿄만 해도 가족용 아파트 평균 임대료가 월 21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97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래도 가처분 소득의 34% 선이거든요. 홍콩은요? 15평짜리 아파트 월세가 300만 원이 넘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집세로 나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라는 타이틀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 R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15.8%예요. 15%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전세가 있으니까 가능한 숫자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면 30% 이상으로 급등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에요. 도쿄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30대 직장인 월급 350만 원을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사고 숨만 쉬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려면 26년 걸립니다. 26년. 대학 졸업하고 30살에 시작하면 56살에 겨우 집 한 채 사는 겁니다. 그것도 1원도 안 쓰고 모았을 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잖아요. 월급 350만 원 받아서 150만 원 집세로 내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살면서 동시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라고요? 이건 수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게 단순히 월세가 비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년 뒤 재계약 때 나한테 벌어질 일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 2년 뒤 재계약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숫자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2년 전 대비 약 11% 올랐어요. 그리고 주산년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전세 상승률이 4.7%인데 매매 상승률 4.2%보다 전세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 매매를 추격하는 구간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세 잠김 현상이 서울을 넘어서 경기, 인천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강남 3구 갱신 계약 비중이 55.4%까지 올라갔다는 건 기존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새로 들어갈 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예상되니까 이 상황이 단기간에 풀릴 가능성은 낮아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다면 지금 행사하세요. 이건 5% 상한이 적용되거든요. 시세가 11% 오르는 시장에서 5%로 묶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신다면 갱신 청구권은 비상금 같은 겁니다.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이걸 언제 쓰느냐가 앞으로 2년의 주거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허그 기준으로 집값의 90%를 넘는 전세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혹시 월세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산부터 해보세요. 서울 전월세 전환율이 5.8%거든요. 전세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월 약 48만 원이에요. 내 상황에서 전세 유지가 나은지 월세 전환이 나은지 숫자로 따져보셔야 해요. 네 번째, 내 집 마련 로드맵을 병행하세요. 임차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1위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 32.0%예요. 전세든 월세든 결국 남의 집이잖아요. 주거비가 계속 오르는 구조라면 지금부터라도 내 집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정리하면요. 갱신 청구권 확인, 보증보험 확인, 월세 전환 계산, 내 집 마련 계획. 이 4가지를 오늘 안에 한 번씩만 점검해 보세요.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세 사기로 신뢰가 무너졌어요. 36,950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 공포가 전세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 다음 갭투자 봉쇄에 실거주 의무에 임대차 2법까지 규제가 전세 공급을 세 방향에서 동시에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월세가 채우고 있는 겁니다. 3년 만에 전세 매물 62% 감소, 월세 비중 52% 역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51만 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세가 일종의 안전망이었거든요. 목돈만 있으면 매달 나가는 돈 없이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안전망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세라는 안전망이 사라지는 시대, 내 주거 전략은 내가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밤 내 전세 계약서를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설계의 시작이니까요.